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쓴 글들, 여러분의 제품이나 사업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썼던 글들, 영상 대본, 블로그, 각종 광고 소재들이 진짜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광고 소재나 글 같은 걸로는 제대로 전달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글쓰기 실전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단순히 글쓰기 방법이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짤 19. 그런 짤 19, 짧고 쉽고 구체적으로 글을 써라. 짤 19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그냥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첫 글자를 쓰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의 글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 글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마케팅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케팅 스킬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올려줄 수 있는 이성편입니다. 글쓰기 실전 이성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글쓰기 이성편에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글의 흐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단 구조를 갖추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도입 부분이 있고 중간에 내용 부분이 있고 후반부가 있고,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만드는 법 같은 것들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대본을 짜거나 어떤 글을 짜거나 모든 것들은 결국엔 3단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논리적으로든 아니면 감성적인 글을 써서든 사람들이 후킹이 되고 마무리까지 되었을 때 이 글을 읽고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설득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3단 구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 도입 부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그런 마케팅 글들의 흐름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도입 부분 한번 볼게요. 도입 부분은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면 되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룰 때는 굳이 순서를 다루는 건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타겟, 권위, 후킹 제가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 중에 그래도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쓰면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후킹을 조금 먼저 써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이 도입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하게 되니까, 그리고 도입 부분을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면 되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타겟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들 뭐 체육대학교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학원을 홍보하는 글을 써본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뭐 입시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체력, 공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타겟들에게 공감 포인트를 불러일으켜서 처음 도입 부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체력과 공부를 동시에 높은 위치까지 올려놓아야 해서 힘들지 않느냐, 나도 뭐 그랬던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공감 포인트, 그 타겟에 맞춘 공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먼저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권위,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의 원장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는 한체대가 유명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런 학원을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학원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학생들을 한국체육대학교 몇 명 보냈고 몇 명 보냈고 몇 명 보냈고 하면은 이런 타겟들이 이제 읽으면서 여기는 이런 공간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마지막에서는 후킹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써주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순서가 뒤죽박죽 돼도 도입 부분 안에 이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후킹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혹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겠어요? 재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하고 싶지 않으면 바로 오세요. 삼수생은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좀 자극적인 후킹 멘트가 들어가 주면 아무래도 도입 부분에서 이탈되지 않고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탈이에요.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도입 부분을 읽다가 이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 부분을 잘 써놔야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내용이랑 후반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주시면 좋냐면, 주장과 근거, 사례가 이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올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부와 체육적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사실 그게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쓰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 방법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몇 시에는 몇 시는 뭘 하고, 몇 시에서 몇 시는 뭘 하고. 근데 이게
왜 좋은지, 그럼 그거에 대한 사례를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배출해온 학생들에게 뭐 임상실험 결과 같은 것들을 해보니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학원의 교육 툴이 공부와 체력을 동시에 잡는데 효과적이더라. 요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이 있다.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학교에서 되게 싫어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학원은 좀 인증이 되어 있는 학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인증이 되어 있냐,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서도 우리 학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막 크게 막지 않고 허가도 좀 잘 해주고 그런 사례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명한 고등학교들, 체육대학교를 잘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되게 유리한 점을 체험했다,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이제 여기에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와, 여기 진짜인가? 이제 의심이 되고 검증을 하고 싶어져요. 이 의심과 검증의 단계 같은 경우는 이성 파트가 아니라 이제 감성의 파트에서 제가 한 번 더 다룰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쓸 때 주장 근거 사례를 유기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반박할 거리를 없애주는 거죠. 우리 왜 마케팅으로 유명한 자청님도 반박거리를 없애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 반박할 거리를 없애줘라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성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내용 파트에서 그 반박거리를 없애줘야 사람들이 이제 이탈도 떨어지고 조금 더 우리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는 간단해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어차피 타겟은 뻔하잖아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뻔하니까 타겟들에게 여러분도 우리 업체를 활용하거나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성 파트의 글은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을 만약에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들을 올린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광고 소재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 구조만 생각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영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릴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입 부분에 후킹하고 타겟들한테 필요한 얘기 해주고,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권위 한번 얘기해준 다음에 주장 근거 사례, 뭐 영상은 짧으니까 쇼츠 같은 거 짧으니까 뭐 짧게 하나 딱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와야 된다,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영상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옛날에 영상들도 보면은 뭐 강의 형식의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퍼널, 각 퍼널에서 작용되고 있는 모든 소재들이 어쨌든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성 파트, 글쓰기 실전 이성 파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 글을 쓸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글 쓰는 건 너무 좋지만 이 글 안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넣어줘야 돼요. 가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결국엔 뭐 하나라도 가져가라, 이런 마인드로 그런 가치를 이 글에다가 담아서 실제로 글을 읽은 사람이 마케팅 소재일 뿐이지만, 우리 상품의 소개일 뿐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가치를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셔야 실제로 이성적인 글쓰기 파트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설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글쓰기 이성 파트, 글쓰기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메시지, 사실 지금 뭐 마케팅 뭐 이런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법 같은 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글이라는 것 자체를 뜯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우리 업장 진짜 좋아요 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글쓰기가 지루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을 한번 써보시면서 글 쓰는 거 어렵다더라, 혹은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더라, 뭐 이런 것들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성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감성편을 제가 한번 준비해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